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동호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왜 발목이나 발이 시큰거리고 아플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형외과에서도 발과 발목을 주로 보고요, 발과 발목에 대한 여러 가지 외상이나 질환들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했고 서울대 병원에 진료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SNU 서울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아이셔 캔디라고 예전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먹으면은 굉장히 좀 달고, 그런데 겉에 코팅된 게 이제 다 달아서 없어지면은 굉장히 레몬처럼 신맛이 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절에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마치 아이셔 캔디처럼 이 연골이 이제 관절을 보호해주는 역할과 관절 움직임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연골이 닳게 되면 뼈하고 뼈끼리 보호해주던 연골이 없어지니까 닿으면서 굉장히 좀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관절염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발목도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씨름 선수를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팔뚝이나 이런 허벅지, 종아리는 굉장히 씨름 선수 굉장히 두껍죠.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도 좋고, 하지만 다리를 자세히 보시면요, 종아리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굵기가 굉장히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몸집에 비해서 발목이 굉장히 가늘어요. 왜 그러시냐면, 이 허벅지와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힘줄로 변합니다. 발목이나 발가락을 움직여야 되는 힘줄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발목에는 근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고관절이나 무릎같이 주변에 근육도 많고, 또 그 관절의 크기도 굉장히 크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발목 주변에는 근육 자체도 별로 없거니와 그 관절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오롯이 그 관절로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평소에 일을 많이 하는 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치게 되면 급속도로 발목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방치 시에는 발목이 변형될 뿐만 아니라 그 인접 고관절, 발목, 그리고 무릎이라던가 척추 통증 같은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관절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뭐 쑤신다거나 욱신거린다거나 이런 통증을 말씀하시는데, 전형적인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가 오면 날씨가 습해지면서 관절 안에 있는 압력도 높아지시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내가 관절염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상생활에서 관절을 쓰고 난 뒤에 혹은 쓰면서 조금 아프다,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 있고요. 이게 관절염 증상이 심해지시면 항상 아프고, 또 어떨 때는 밤에 자다가 아파서 깨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기 관절염일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에 디딜 때 조금 아프고 뻣뻣하다가 뭐 걷다 보면 또 좋아지시고, 뭐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이제 관절염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절 안에 실제로 뼈가 많이 뜯어졌거나 연골이 펄럭펄럭거리는 그런 이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소리가 나면서 아프실 수도 있고, 펴고 구부리다가 갑자기 그 잠김이라고 표현하는데 갑자기 잘 안 펴지고 잘 안 구부러지고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절 수술 같은 걸 좀 예약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제 경험인데, 수술하시기로 하시고 예약한 날짜까지 어느 정도 시기가 조금 있으신 경우에는 그 사이에 증상이 좀 좋아져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게 이제 주식 차트인데, 주식 왔다 갔다 하잖아요. 관절염 증상도 굉장히 아프셨다가 아니면은 뭐 며칠 지나니까 또 좀 괜찮고, 네가 좀 좋아졌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시 또 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조금 경과가 왔다 갔다 하는 경과를 밟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게 관절염이 왜 생기느냐, 왜 나한테만 이런 관절염이 생겼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나이를 가장 큰 위험 인자로 꼽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뭐 스모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체중이 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목에 가는 압력이 훨씬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골 손상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이랑 조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무릎은 크게 다치신 분들이 없어도 나중에 나이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절염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발목 같은 경우는 발목 관절염이 오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아주 크게 다치지 않으셨어도 예전에 한번 삐끗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번 삐끗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시게 되면 나중에 그 연골 손상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관절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통계를 내봤더니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아무래도 관절염이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새 관절염 환자분들이 많은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절염이 오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삶의 질을 좀 많이 따지는 추세잖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취미생활로 어르신들 등산도 많이 하시고 조기축구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레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서 뭐 이런 부상의 우려도 있고 또 발목에 가는 무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염이 왔을 경우에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 해드리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발목 관절염이 왔다고 해도 통증이 약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 치료, 즉 발목 주변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이시듯이 이제 발목 보조기를 착용을 해서 발목을 움직이지 않게 튼튼하게 잡아줌으로 인해서 발목에 가는 무리한 압력을 줄여줘서 그렇게 좀 덜 아프게 해드리는 치료를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강조드리고 싶은데 근감소증이 현재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감소증 자체가 예전에는 질병이 아니었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이 자연적으로 빠지게 되고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이 예전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요새는 그런 근력 저하가 관절에 가는 무리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차에 있는 에어백 인데요. 마치 이제 관절에 있는 에어백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고요. 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제가 이제 3년 전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종아리 근육이 조금 튼튼하신 분들은 발목 골절에도 조금 유리하신 결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 이런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게 하나의 지역 사업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 같은 경우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무 밴드를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발목 보조기를 오래 쓰시면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근육이 좀 약해지시겠죠. 그래서 너무 오래 쓰시는 게 좋지 않을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그때 때에 따라서 상담을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초기에는 이런 거 말고도 깔창 같은 거를 껴가지고 통증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발이 무너져 있어서 옆으로 틀어져 있는 평발 같은 경우에 교정 깔창을 껴줌으로 인해서 발목 모양을 올바르게 잡아주면 발목에 가는 그런 압력을 좀 더 줄여주고 무리한 활동을 조금 더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주사를 맞고 체외 충격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물리치료에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수술을 받으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고 근데 무조건 한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단계별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관절염도 한 가지 관절염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초기 관절염부터 점점 진행을 하다가 아주 말기 관절염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선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연골인데요. 이 연골 보시면 처음에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진행하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다리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되게 이제 안쪽부터 많이 오게 되는데 이쪽 공간에 비해서 이쪽 공간이 좀 좁아지신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하면 옆에 관절 연골이 전부 다 닳아서 뼈하고 뼈끼리 붙어지게 되고 더 진행을 하면 이제 위까지 붙어서 중기관절염 이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고 더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그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연골이 전부 다 닳아서 말기 관절염까지 되는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 기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초기 관절염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이런 간단한 관절경 수술로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는 뼈의 모양을 조금 바로잡아주는 수술을 통해서 자기 관절을 손대지 않고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진행을 해서 이 뼈 위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게 되면 그러면 이런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발목을 고정하거나 인공관절을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수술을 택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수술은 아무래도 자기 관절을 희생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말기 관절염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가 조금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발목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관절염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발이나 발목 같은 경우는 변형이 관절염에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환자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발목에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이 되신 분인데 뒤꿈치를 보시면 종아리에 비해서 뒤꿈치가 안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는 변형이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와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오른쪽은 종아리에 비해서 뒤꿈치가 아주 일직선으로 이쁘게 자기 몸무게를 지탱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왼쪽 종아리는 종아리에 대해서 뒤꿈치가 안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절염만 해결한다고 해서 환자분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꿈치를 같이 손을 봐서 변형을 같이 해결해주면 이전에 종아리에 대해서 안쪽으로 틀어져 있던 발목이 수술로 인해서 교정 같이 됨으로 인해서 발목과 뒤꿈치가 아주 일직선으로 예쁜 모양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관절염과 함께 변형을 같이 해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기중기가 아주 그냥 옆으로 무너져 있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때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우리 몸의 발도 이런 역할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지를 해줘야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변형을 잘 고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발에는 발목 관절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이 발목 밑에 이 발등 그리고 발가락에도 무수하게 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단지 이런 관절들은 발목처럼 많이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라 거의 움직임이 없는 관절인데 그래도 관절은 관절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발등이 아픈데 오시면 이게 이제 관절염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제 관절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발등 관절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엄연히 발등이나 발 여러 부위에도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엄지발가락을 움직이는 이런 관절에도 관절염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두 번째 발가락 관절 같은 경우 뼈하고 뼈 사이 간격이 굉장히 넓은데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는 관절이 많이 좁아져 있는 관절염이 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관절 간격을 넓혀주는 수술, 자기 관절을 조금 살려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더 진행해서 관절을 살릴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예 관절을 유압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발등에도 이렇게 관절 간격이 깨끗하지 못하고 관절 간격이 줄어들어 있는 관절염 소견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관절 유압술을 통해서 통증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발목 관절염 수술을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수술하면 많이 아플까봐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통증 조절을 위해서 당연히 저희가 이제 수술 전후로 다양한 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빠른 재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증을 줄이는 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약물을 좀 시도해서 요새 환자분들 통증을 많이 줄여드린 편이고요. 설사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하고 첫날이나 둘째 날 정도의 통증이 많이 좋아지셔서 대개 뭐 2, 3일 내에는 많이 회복도 잘 하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발목 관절염 수술을 미룰 수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응급 수술은 아니고 또 환자분들마다 사정이 있으시다고 보니까 미룰 수 있는지 또 언제 수술하는 게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당장 급하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수술이 아닌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그 수술이 작게 끝날 수도 있는 게 이제 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보여드린 사진인데 환자분
환자분의 관절염이 만약에 이 중간 단계에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 관절을 좀 살릴 수 있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많이 늦어지게 되면 이렇게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말기 관절염으로 오게 되면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없는 반면에 이제 결국은 관절 고정술이나 인공관절 같은 상대적으로 조금 자기 관절을 희생하는 수술로, 좀 더 큰 수술로 저희가 해드려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의사 선생님하고 좀 더 상담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발목 관절염 수술 입원 기간이나 뭐 기부스, 기부스 누구나 하기 싫죠. 사실 기부스 하는 동안은 샤워하기도 힘들고, 또 기부스 자체도 무겁고, 또 움직이시는데 많이 불편하시고, 목발을 짚어야 되는지 또 걸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수술 후에 챙겨야 되는 불편 사항 때문에 또 수술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입원 기간이나 재활 기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인공관절을 예로 들어 드리면 대략 4주에서 6주 정도는 통기부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입원 기간은 대개 일주일 전후로 있다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이 아닌 경우에도 대략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환자분들마다의 그런 개인 편차는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변동사항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발목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회복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한 달 정도 기부스를 착용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 오셔서 기부스 풀고 발목 운동을 조금 하시면서 재활치료를 시작하시게 되고, 3개월 뒤면은 이제 뭐 보조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되게 바로 일반 생활 가능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정형외과 전문이면서도 각 관절별로 세분화돼서 진료를 봐드리고 있고요. 비수술적 치료부터 고난도 수술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환자분들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위치는 지하철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쉽게 걸어서도 오실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